여러분 같으면 무려 돈을 189만 9천 원이나 주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모니터도 없고 USB 충전기도 없고 앞뒤 간격도 좁은 지옥같은 저가 항공을 심야에 3시간 반을 타고 몽골로 날아가서 에어컨도 없고 샤워 시설도 불편한 말똥냄새 진동하는 현대식 게르에서 하루도 아닌 이틀씩이나 지내면서 몸만 한번 뒤집었다 하면 굴러 떨어질 것 같은 1인용 침대에서 불편하게 잠자면서 급격히 변하는 몽골 날씨 때문에 밤하늘에 별은커녕 번개치고 비오는 소리에 밤잠까지 설쳐가면서 부실한 아침 뷔페 때문에 가져온 사발면 끼리 묵어가면서 별 볼 것도 없는 박물관, 광장, 뻔한 승마체험, 전통의상체험, 독수리 체험 같은 이런 거 하려고 몽골로 여름 휴가를 떠나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절대 안 가야 되겠다고요?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안 좋은 점만 모아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이 더운 8월에 몽골로 떠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요새 몽골이 몽골 뜨던데 나도 몽골 한번 가봐야 될 낀데 하는 마음이 몽골 샘솟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장단점을 알고 가시면 실망 없이 더 즐거운 여행이 되실 끼고 아이고 몽골에 뭐 볼 건 뭐 있다고 가노 다른데 갈 때도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시면 거의 뭐 몽골 여행 다녀온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탱자랑 같이 하나투어 몽골 트렐지 국립공원 5일 노팁, 노쇼핑, 노옵션 189만 9천 원짜리 여행 공짜로 한번 떠나 보입시다. 7월 29일에서 8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 하나투어 몽골 패키지의 첫 번째 장점이자 단점은 출발이 김해공항 밤 10시 비행기라 출발 당일까지 출근해서 풀 근무하고 저녁에 공항 가서 3박 5일 여행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 6시 반에 김해공항 도착이니 교회도 안 빠져도 되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계약금 걸고 출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부산 김해 울란바토르 직항이 제주항공 아니면 에어부산인기라요. 비행시간이 3시간 반 정도이니 만약 국적기였으면 밥도 주고 음료도 주고 기내 영화 한 편 정도 보고 하면 순식간에 흘러가는 비행시간인데 저가 항공 비행기이다 보니 모니터도 없고 물도 안 주고 심지어는 휴대폰 충전 단자도 없이 자는 것밖에 할 게 없었고 뜬금없이 승무원 언니가 퀴즈도 내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선물도 주고 하네요. 제가 영상 말미에 풀 영상을 올려놨으니 혹시 몽골 가실 분은 한번 보고 가시면 100% 당첨되어서 기념품 타실 겁니다. 그래도 탱자는 여행비가 이 정도면 보지도 않고 국적기일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뭐 제 잘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출발 전에 알게 된 게 우리 패키지 일행이 총 28명이라 당연히 인솔 가이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일정 내내 현지 가이드 한 분이 28명을 도맡아서 인솔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여행 상품을 선택한 제 잘못이지만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담당 해수 가이드님이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서 여행을 잘 마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새벽 1시쯤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하니 비가 많이 내려서 시내가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첫날은 바로 노보텔 울란바토르에서 묵게 되는데 방이 정말 넓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5성급 호텔이라고 했는데 여행 다녀와서 영상을 만들면서 검색을 해보니 노보텔이 3성 호텔로 나오네요. 호텔이 바뀔 수는 있어도 급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미 다녀왔으니 뭐 끝이지만 몽골 가실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객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실내화도 정말 도톰하고 좋고 이건 꼭 집에 가져와야겠죠. 호텔방이 워낙 크고 좋아서 다음날 아침 조식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 조식은 그냥 평범했고 먹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날 일반 호텔에서 자고 나머지 2박은 게르에서 자고 마지막 날 등산을 하고 제일 땀을 많이 흘리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바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몽골에 가신다면 처음 2박을 게르에서 하고 마지막 1박을 울란바토르 시내 호텔에서 하고 시내 관광을 하고 귀국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자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트래픽이 생기네요. 모범생 일행분들이 출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짐은 엘리베이터로 붙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탱자도 예전 같으면 짐까지 들고 계단으로 내려갔겠지만 요즘은 도가니가 부족한 관계로 어림도 없습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서 그런지 보도블록 타일을 평탄하게 하는 기술이 부족한가 봅니다. 뭐 도시 전체가 무릉둥이 투성이었고 항상 바닥을 유심히 보고 걸어야 합니다. 몽골 역사박물관입니다. 뭐 내용은 뻔하고요.
들어가는데 박물관 바닥 타일이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놔두나 했는데 해수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는데 최근에 징기스칸 박물관이라는 더 큰 박물관이 생기면서 이곳은 찬밥 신세가 되고 전시물까지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새 박물관을 구경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휴관일 때 징기스칸 박물관을 간다고 하네요. 그쪽은 뭐 입장료가 비싸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어바타르 광장을 구경하고 점심은 도착하자마자 한식당을 가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한식을 좀 더 뒤에 안 주고 도착하자마자 한식부터 주느냐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유럽 여행처럼 일정이 한 7, 8일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사흘 자면 끝인데 뭐 저는 한식준이 좋았습니다. 이후 잠시 마트 들리고 이제 테렐지로 이동을 해서 징기스칸 기마동상을 구경하러 갔는데요. 날이 흐려서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날이 흐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기마동상 나름 볼만했습니다. 몽골은 실내 에어컨이 잘 없다 보니 첫날은 바깥에 야외에 있는 것이 햇빛도 없고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마동상은 안에 트로이 목마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말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3명인가 밖에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냥 4층 높이 정도니까 운동삼아 걸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쎄 빠지게 걸어 올라간 곳을 다시 걸어 내려와서 대형 가죽장화 구경을 하고 바로 근처에 돌탑을 구경하고 이건 뭐 구경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수 채우는 느낌입니다. 드디어 이틀을 묵을 현대식 게르 호텔로 갔는데요. 날이 맑게 갠 다음날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이 게르 호텔에서 내려다본 테를지 국립공원의 모습은 지난 겨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이탈리안 알프스 코르티나 담페초를 떠올리게 할 만큼 멋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 뒤쪽 언덕 산책 한번 하고 노을 질 때 또 산책 한번 하고 제가 몽골도 처음이고 다른 게르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전망과 입지 조건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르에 들어가는 순간 마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악취가 강해서 여기서 이틀을 자야 한다니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해수 가이드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게르란 게 원래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죽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행 다녀와서 게르 체험을 해본 분들에게 물어보니 게르가 원래 냄새 안 나는 게 정상적이랍니다. 만약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여행 가기 전 여행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했던 게 뭔가 하면요. 게르 안에 침대가 4개가 있었는데 모두 병실 침대만한 싱글 침대였는데 문제는 원형으로 된 게르 안에 직각으로 된 침대를 벽에 밀어 붙여 놓아도 틈이 있어서 이쪽으로 뒤척이면 거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반대쪽으로 뒤척이면 게르 벽과 침대 사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어 홈페이지 영상에 나온 게르 침대는 벽 쪽으로는 안 굴러 떨어지게 안전장치가 있네요. 그리고 게르가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다 보니 환기와 환풍이 되지를 않아서 비를 피하거나 잠잘 때 말고는 별로 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식 게르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한참을 생각해도 별 답은 없었고 그냥 게르에서 한번 나도 자봤다. 그 이상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 호텔 식당에서 몽골 전통 양고기 요리 허르헉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4인 기준 양인데요. 푸짐해 보이죠? 국은 별 맛이 없었고 감자 하나 당근 하나 그리고 왕건이 고기 덩어리 하나. 이게 4인분이라 이런 고기 덩어리가 4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큰 덩어리였습니다. 잡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고 삼삼하고 먹을만 했습니다. 애교 부리는 척 하다가 수틀리면 관광객 4명 손등을 물어뜯는 까칠한 고양이 구경을 하다가 숙소로 돌아오니 캠프파이어를 하는 다른 패키지 팀이 보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팀도 저거를 해야 하는데 저건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대자연의 품속에서 저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첫날은 피곤해서 별도 안 보고 그냥 잤습니다. 게르에서 첫날 밤을 지내고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아 뷔페식 조식을 먹으러 호텔 식당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노숙자 무료 급식소보다도 못한 조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형편없죠?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내일 아침 또 먹어야 된다니 참 기가 막히죠. 조식을 먹고 아리아발 사원이란 곳을 구경하러 갔는데 석가모니가 타고 다녔다는 코끼리를 형상화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에서 보니 사원을 올라가는 108계단이 코끼리 코 모양이고 사원이 코끼리 머리 모양이네요. 인스타 릴스 하나 뽑아볼까 싶어서 108계단을 올라가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가다가 다시 또 찍고 올라가서 사원 아래로 내려다보는 영상도 찍고 또 내려오다가 커피숍 안에서 새로 릴스를 한번 찍고 해봤습니다. 예전에 한참 체력이 좋을 때는 이런 정도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데 요즘은 이 108계단 맨몸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해도 힘드네요. 아리아발 사원 날씨 좋을 때 구경하러 가면 나름 괜찮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아주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리아발 사원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남근바위 같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크고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그거 구경은 딱 1초 하고 그 옆에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기념품을 사는데 다들 여념이 없는데 저는 사고 싶은 기념품이 없어가지고 자고 있는 고양이나 찝쩍거리고 있다가 승마 체험을 하러 갑니다. 이거 자유여행이었으면 안 한다고 했을 낀데 안 한다고 해도 뭐 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데 승마 체험은 5분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30분이나 한다네요. 28명 중 한 분 말고는 다 한다고 했고 타기 싫어서 맨 마지막까지 서 있는데 말이 모자라네 재수했는데 다시 마구간에서 말을 데려와서 태우는데 이거 말이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2023년도 북인도 누브라벨리 훈데르 사막에서 낙타 탔을 때도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떨어지려 해서 힘들었는데 그건 낙타라서 그렇고 말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말을 타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낙타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궁둥이가 짝짝이라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무서워해서 힘들었지만 의외로 주변에 보니 승마체험 엄청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타구니 안까 지르고 생리대까지 붙이고 타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발이 몽골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말 2마리당 한 명의 기수가 끌고 가는데 한 분 안 타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 마지막 우리 팀이 말 3마리를 한 명의 기수가 이끌다 보니 말이 서로 부기적거리면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승마 체험을 마치고 게르에 들어가서 말젓으로 만든 차 한잔하고 말젓 치즈도 먹어보고 바로 나와서 독수리 체험을 합니다. 28명이 차례로 서서 사진을 찍는 체험을 하는 건데요. 몸무게 7, 8kg 되는 독수리를 손목에 얹으니 중량감이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념샷 한 장 남기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뷔페식으로 하는데 식당 깔끔하고 음식은 괜찮은데 이런 몽골에 있는 식당들이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할 정도로 덥지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벌건 대낮에 한여름에 밥을 먹으니 좀 덥던데 에어컨이 없으니 좀 답답했습니다. 한인식당에 가면 에어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숙소 썬더러 캠프 호텔로 돌아와서 쉬는 시간을 주는데 나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마구간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하나투어에서 내준 여행 일정표에는 노보텔 숙소도 5성급이라고 적어놓고 이 썬더러 캠프 게르 숙소도 별을 5개를 붙여놨던데 뭐 5성급 호텔에서 말똥 냄새가 진동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에 들어가면 냄새나고 덥고 밖은 시원한데 햇살을 가릴 곳이 없고 이 게르 체험이 듣던 것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휴식 후에 전통 의상 체험, 활쏘기 체험 그리고 썰매타기 체험을 간단하게 하고 이건 재미는 있는데 아시죠? 재미는 순식간에 끝나고 그 썰매를 다시 끌고 올라와서 원위치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일종의 중노동인데 그래도 이거를 재미있다고 여러 번 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젊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 탔냐고요? 당연히 한 번 타고 말았죠. 좋아는 해도 젊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푸르공이라는 미니버스를 타고 테렐지 비경 투어를 나가는데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몽골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해수 가이드님이 영상 찍기 좋은 운전석 옆자리를 앉으라고 배려를 해주시면서 위험하니 안전벨트를 꼭 매라고 했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숙소 썬더러 캠프를 출발해서 도로를 조금 달리다가 급선회하여 비포장길로 들어서서 엘트산이란 곳 정상까지 30분 정도를 달리는데 정말 스릴 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운전기사분이 일부러 터프하게 운전하셨다고도 합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내려보면 사방이 막힌 곳이 없이 탁 트여져 있고 기온도 선선하고 바람도 살살 불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프로공이 어떻게 생긴 버스인지는 한번 보셔야죠. 뭐 사실 타는 게 재미있기는 했지만 정말 이 자동차가 안전하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저도 자신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변 경관을 한번 둘러볼까요? 저 멀리 강이 흐르는 모습은 2014년도 아이슬란드의 싱벨리어 국립공원에서 본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한번 더 몽골 여행을 오게 된다면 이런 여행 프로그램으로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공 천정 위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을 시간을 주는데 28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충분히 원하는 시간만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푸르공에 올라타서 내려오면서 강물이 흐르는 초원에 차를 세우고 커피와 과자를 주면서 주변 경관을 구경할 시간을 주는데 정말 목자가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폭우 덕분에 강물이 불어나 있었고 물웅덩이가 생겨서 하늘에 구름이 땅에서도 뭉게뭉게 피어있는 거울상이 펼쳐져 있었고 초원이 물에 젖어서 푹신푹신한 모습은 제가 2011년도 초에 80일간의 남미 여행 당시 페루의 후아스카란 국립공원이란 곳에서 산타크루즈 트레일을 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자유여행이라면 이곳에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해수 가이드님이 도착하면서부터 오늘 일정을 이야기할 때 아리아발 사원 갔다가 거북바위 보고 승마 체험하고 게르 생활 체험하고 독수리 체험하고 전통의상 체험하고 활쏘기 체험하고 초원썰매 체험하고 푸르공 체험하고 이야기 들을 때는 세상에 이거 뭐 너무 빡세게 돌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전혀 무리 없이 쉬는 시간까지 챙기면서 다 진행이 무리 없이 되었네요. 이게 가능했던 게 모든 게 테를지 국립공원 안에서 다 하고 또 호텔 옆에 있고 동선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썬더르 캠프 게르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 식당에서 몽골 현지식 바베큐를 주는데요. 조식은 형편없는데 이게 또 허르헉이란 어제 양고기와 오늘 바베큐는 또 제법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전통 공연을 보여주는데요. 이것 또한 어디 공연장을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호텔 식당 2층이 공연장이었습니다. 해수 가이드님이 정말 볼만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이거 관광객 몇십 명 앉혀두고 하는 공연이 뭐 그리 수준 높겠나 했는데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정말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 신기하게 생각했던 몽고 전통 노래도 듣기 좋았고 아직 젖살이 안 빠진 것 같은 여자 꼬마 애가 보이길래 꼬마가 공연을 하나보다 했는데 꼬마가 아니었네요. 이 묘기 공연을 한 여자 공연자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어서 팁 주면서 부둥켜 안고 사진 찍는 어르신들과 가서 뜯어말리고 등짝 스매싱을 하는 사모님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리 데려나 혼자 웃기도 했었고 하여튼 정말 신나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달라도 또 보는 것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공연 모습은 제가 영상 말미에 풀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에서도 봤던 묘기인데도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자가 어디 태양의 서커스에 안 가있고 이 몽골 총구석에서 한국 할배 할매들 수십 명 앉혀놓고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국가대표급들은 얼마나 더 실력이 좋은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일정이 끝이 아니었네요. 저녁 먹고 공연도 보고 하루 종일 뺑뺑이 돌았으니 이제 말똥 냄새나는 게르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9시 반에 캠프파이어 할 때 나오라네요. 나오면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이거 춤도 추기 싫고 노래도 부르기 싫은데 맥주는 먹고 싶네요.
고민을 하는데 하늘이 내 마음을 아셨는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니 캠프파이어는 취소되고, 자 여기서 말입니다. 제가 원래 불평불만 늘어놓으려고 동영상을 편집을 지금 4일째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캠프파이어는 취소가 되었더라도 맥주는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그 장소에서 말을 하지, 와 여행 잘 마치고 와서 여기서 일하노. 사실 말 꺼냈다가 여행 중에 진상으로 낙인 찍혀서 분위기 안 좋아지고 불이익 당할까 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팀 28분이 워낙 순한 양 같은 분들이라 냄새나는 게르에서 이틀을 자도 아무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캠프파이어를 안 했으면 다음날 무슨 서비스가 있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이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속으로 불만이 없지는 않았을 낀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이런 것을 여행사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여행 셋째 날이 지나고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5성급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실한 아침 조식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능력자 해수 가이드님에게 하루 일정을 브리핑을 받고, 트레킹입니다. 열대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점심은 삼겹살. 자, 밥 먹고 나서 바로 시내로 이동합니다. 시내 도착해서 자, 아이슨 천만담으로 올라가서 뭐 시내 구경도 하고, 자, 그걸 보고 나와서 이태조 사장님이 기념공원을 한번 볼 겁니다. 기념공원을 보고 나와서, 그죠? 자, 아실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왕복 2시간 정도의 열트산 트레킹을 합니다. 저도 요즘 워낙 체력이 안 좋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날씨만 좋다면 정말 전망이 시원하게 트여서 걷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언덕을 조금만 오르면 시원한 등성이가 나오고, 사실 여기서 쉬다가 돌아 내려가셔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커피 파는 데가 나오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늑대동산인가 나오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 내려오게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도 뭐 특이하게 더 멋진 풍경이 나오는 게 아니니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걷다가 힘들면 그대로 돌아 내려만 오시면 이번 여행의 힘든 일정은 끝이 나고, 바로 한식당으로 달려가서 삼겹살과 뷔페가 동시에 나오는 특이한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보시면은 뭐 조식 부실한 거 말고는 현지식으로 고통받는 일이 거의 없으니 먹는 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김치, 고추장, 김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이성 전망대라는 곳을 올라가는데요. 절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5분 정도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사실 남은 일정은 아무런 재미있는 일정이 없는데 그래도 기록 보존 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간단하게 번개같이 찝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망대 내려와서 이태준 기념관을 구경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고비 캐시미어 매장을 들립니다. 이건 일정에 없던 건데 여자분들이 아마 강력히 원해서 들렸던 것 같고, 남자들은 엄청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장 안에 있는 고디바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아모르 마사지 샵으로 가서 50분간 마사지를 받는데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만족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살살 주물러 주기를 바라는 분에겐 힘센 마사지사가 걸려서 손님을 반쯤 죽여놨고, 반대로 시계 주물러 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가날픈 젊은 언니들이 담당이 되어서 간의 기별도 안 갔답니다. 마사지 하기 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짝을 잘 골랐으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사지샵 위층에 정은식당이라는 한국 샤브샤브 식당이 있는데 다들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진짜 마지막 코스로 구경백화점에 가서 1시간 정도 쇼핑 타임을 주는데 초콜릿, 잣, 치즈 등 뭐 싸고 괜찮은 것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기는 했지만 새벽 비행기를 타면 또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라운지를 찾아봤는데 징기스칸 공항은 PP 라운지가 없어 생돈 주고 라운지를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보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법 괜찮은 갈비찜과 에일 맥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탱자가 자유여행으로 몽골을 다시 오게 된다면 오는 날 저녁에 저녁 안 먹고 여기 와서 25달러 내고 갈비찜과 에일 맥주를 먹겠습니다. 일본 라면도 있고 아일랜드 맥주도 있어서 나름 잘 쉬다가 다시 제주 항공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는 그래도 신형인지 USB 단자는 있네요. 자,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서머리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고 기대치를 낮춰서 가시면 여행이 2배는 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게르 숙소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게르 조식도 조금은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똥 냄새나는 숙소와 물 새는 화장실, 부실한 조식을 해결해 주지는 않고 여행 일정표에 별만 5개 그려놓고 5성급 호텔이라고 광고만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꾸지람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몽골 패키지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 영상과 제주항공의 가위바위보 게임 영상이 계속되니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통자였습니다. 저희 기내에는 승무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이 4명이 있고요. 앞쪽에 운항 승무원, 기장님, 부기장님이 2분 계셔서 총 6명이어서 오늘 승무원은 총 6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퀴즈 맞추신 2분께도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집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첫 진행이어서 많이 서툴었는데 이렇게 반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울란바토르까지 비행시간이 조금